오늘은 카톡하는 법 세 번째 시간 약속 잡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카톡하는 법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대망의 마지막 단계 약속 잡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카톡하는 법을 잘 해나갔다면 약속을 잡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상대방 쪽에서 오히려 우리 언제 봐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밀당 없이 서로 맞는 시간을 조율해서 약속을 잡으면 되지만 이대로 마무리하면 섭섭할 수 있을 테니까 연애 고수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재미 요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쁜 척. 자, 약속을 잡을 때는 바쁜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뒤에 배치해서 선택의 가치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를테면 제가 평일에는 운동하느라 바쁘고 주말에 시간 괜찮은데 토요일 중에 언제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아니면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가족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저녁은 좀 어렵고 일요일 시간 어때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요것만 잘 지켜도 거절의 확률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약속 다 잡혔는데 이런 짓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마무리하면 섭섭하니까 연애 고수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재미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없게 연애하실 거면 그냥 하셔도 돼요.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냥 분위기 탔으니까 잡으시면 됩니다. 저도 상담할 때 사실 그렇게 하는 걸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이런 재미 요소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컨텐츠를 뽑아야 되니까. 컨텐츠 뽑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연애가 좀 재밌으면 좋잖아요. 재미없고 지루한 연애보단 재밌는 연애가 낫죠. 그게 썸을 타는 순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재미없던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과 알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재미 유무도 떠나서 저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호기심이 점점 줄어들어감으로써 재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만남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는 이 재미 요소가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애를 무리 없이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재미 요소를 잘 배치를 해요. 처음에는 어차피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만나야 될 호기심, 호감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더 재미 요소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과도한 작전으로 상대방이 튕겨져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그냥 약속을 잡는 거에 집중하고 재미 요소는 나중에 뒤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튕겨져 나가면은 애초에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만남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이 재미 요소를 전방에 배치할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잘난 척. 만일 여러분이 바쁘다고 한 시간인 주말에 보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곧바로 응하지 말고 잠시만요, 제가 운동 시간이 변경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하고 나서 시간을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운동 시간 같은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게 좋지, 바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주말로 봐요 이렇게 바로 조율을 해버리면은 애초에 주말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닌데, 애초에 주말에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상대방에게 밀당을 하려던 수작이 들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재미 요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써보고 아니야? 바로 깨갱 하고 빠져버리면은 안 쓰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잘 모르겠다, 나는 재미 요소보다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쓰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재밌게 연애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런 방법들을 해보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응수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겨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요. 뭐 이쯤 되면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방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범죄도시 4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안 봤으면 이번 주 우리 만날 때 같이 영화나 봐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아주 좋은 화제 전환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유 있는 척. 나 주말에 바쁜데. 아마도 제일 난감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자, 나 주말에 바쁜데 내가 보자고 한 날짜에 상대방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 혹은 저 그때 일정이 있어서요. 저 그때 출근해야 되는데. 저 그때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제시한 날짜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경우 아마 제일 난감한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많이 겪어본 상황일 거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뭐 하는데? 라고
보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서 바쁘다라고 얘기한 경우에는 뭐 상관없지만 그냥 저 주말에 일이 있는데 저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요. 저 주말에 선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뭐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학교 일 혹은 직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다. 이런 이유라면요. 뭐 할 수 없죠. 나중에 봐요. 하고 젠틀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굳이 그런 경우에 그래요? 그 시간 조율 안 될까요? 몇 시에 하시는데요? 몇 시에 끝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뭐 잠깐이라도 보죠. 가볍게 차라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없어 보이는 거고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약속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재미 요소를 추구하는 이런 방식에 어긋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유 있는 척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번외로 친구 만나기로 했어 같은 나와 동급의 대상에게 밀린 경우라면요,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취소하고 나랑 보자. 나랑 노는 게 훨씬 재밌을 거야. 좀 자신감을 부려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더 낫다. 나와 노는 게 더 신날걸? 내가 더 재밌게 해줄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상대방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이유는 후회를 도모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다음 약속을 좀 더 잡기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번 게임은 틀렸다. 나는 다음을 노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무리 좀 해볼까요? 연애 경험이 없고 이성과의 교류가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인생에 다른 일은 없고 오로지 단 한 명하고만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겠지만 누구나가 연애에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잡는 어떤 설정값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가지 정도 설정값을 조금 가슴에 새기고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은 특별한 추억이 있는가?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만 아닌 척할 뿐이다. 언제라도 내 연락에 달려올 이성이 10명 이상이다. 나는 이 사람의 애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되면 좋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만들어줄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되뇌기시면 좋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어떠한 그런 다양한 멘트와 행동보다도 이런 정신 상태가 가장 편안한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카톡에서든 접근할 때든 아니면 대화를 할 때든 수많은 연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마음가짐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거의 모든 나쁜 습관은 상대를 이 사람이다 라는 특별함으로 포장하는 데에서 시작하거든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대체 가능한 얼굴, 몸매, 목소리,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줄 뿐이니까요.